자, 최저원가 부분에 이제 배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구체적인 그 방법 내지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우선 그 진도 나가기에 앞서 여러분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교재에 나오는 각 챕터의 부분별로 예제를 꼭 풀어보셔야 돼요. 예제를 풀어보지 않고 그냥 그 이론적 서술만 그 쭉 읽거나 암기하거나 뭐 하는 방법은 그야말로 사상 노각입니다. 결국 우리가 원가 계산하는 것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다루는 예제들을 충분히 풀어보고요. 물론 챕터가 끝나면 그 뒤편에 나오는 객관식 문제뿐만 아니라 그 주관식 문제들을 하나씩 꼭 풀어봐야 돼요. 다 조금씩 케이스가 다른 사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는 원가 회계나 또는 관리 회계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이 챕터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앞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은 그 복습,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복습, 이 과정을 통해서 완벽히 익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히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우리 대학생들은 전혀 생활전선에 뛰어본 적이 없고요. 또는 그 알바 같은 걸 했지만 가서 그냥 간단한 서비스하고 심부름하는 수준의 알바, 이것이 여러분들이 사회를 이해하는 모든 방법이긴 한데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기업을 이해한다는 건 쉽지가 않죠.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사실 여러 부분에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뭐 암기 위주요. 이게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 환경, 현대 사회에 나아가서 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냥 책 속에서 그냥 뭔가 저저저저저 암기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일부 느끼겠지만은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뭐 삼촌 오빠들한테 꼭 물어보세요. 과연 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 수학이 얼마큼 필요했는지. 응? 암기만 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현대 사회, 그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발견된 여러 가지 이론이나 발견이나 이런 것들을 요약 정리해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초중고등학교 때의 공부인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만 쭉 열심히 한 경향이 있어요. 지금 한심한 것은 대학생이면서도 동사무소에서 뭘 하는지, 또는 구청에서 뭘 하는지, 또 해외여행을 하려면 여권을 어떻게 발급받아야 되고 비자가 뭐고 이런 내용들을 전혀 배워본 바가 없어요.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의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곧 사회에 나갈 건데,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은 이미 회계 분야, 특히 세무 회계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들어온 거예요. 물론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만큼의 전문가는 안 되지만은, 물론 졸업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업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회계나 관리회계나 경영학이 필요한 부서에 들어갈 거예요.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또 우리가 경영학에서 배워봤지만은 경영에서 배우는 많은 지식들은 심지어는 가정생활에서조차 아니면 내 개인의 관리에서조차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응용하고 이런 케이스를 다뤄보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은 결국은
앞으로 60년 내지 80년을 더 살 텐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그죠? 그러려면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돈을 확보해 놔야 되는 것이고 그냥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돈이 하늘에 떨어집니까? 땅을 파면 돈이 나옵니까? 그냥 그런 거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직 그냥 그 음악이나 듣고 유튜브나 보고 이러면서 젊은 시절을 다 보내면은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보나마나 뻔한 일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대학생이 됐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나쁜 타성과 습관이 있으며 과감히 벗어버리고 공부라는 게 좋은 점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내가 보다 잘 살고 대접받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배운다는 사실을 충분히 자각하고 오늘 대학생 때의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매 시간마다 부탁하지만 꼭 사전 공부를 하고 또 복습을 하고 여기 예제와 연습 문제들을 꼭 풀어봐야 된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과제를 간단하게 주고 있는데 이 과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과제를 주지 않아도 우리 책에서 나와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책들을 구해서 거기서 나오는 문제까지도 풀어봐서 자꾸 훈련해보는 우리가 다루는 여기 나오는 예제들은 아주 쉽고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원가 회계를 별도로 배우고 관리 회계를 별도로 배우고 하는 그 두꺼운 책들에도 예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예제들까지 다 섭렵한다면은 훌륭한 공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는 내가 뭐랬어요? 우리 교재나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정도는 원가 회계와 관리 회계의 가이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가이드 정도. 지금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우리 2년제 대학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원가 회계라는 챕터가 있었고 과목이 있었고 또 관리 회계라는 과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안 할 뿐만 아니라 어렵다 하니까 두 과목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교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로 다 만족하면 안 되고 요거는 그냥 가이드북 정도다. 가이드북. 요걸 기초로 해서 보다 뭐 이런 두꺼운 책, 어드밴스된 교재까지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요새 이제 학제 편의와 학생들의 어떤 그 수업에 대한 태도, 임하는 자세 때문에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소개하는 수준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되고 대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로 만족하면 절대 안 돼요.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누구예요? 서울대학교에도 있고 연고대에도 있고 지금 대학교가 한 300 몇 개가 넘어요. 이거 회계학을 배우는 대학이.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이 다 여러분 경쟁자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좀 풀어보고 하는 걸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기업에서 요새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어렵다 그랬죠? 똑같은 월급을 주는데 회사를 위해서 일 열심히 잘할 사람을 뽑으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회사에다 적을 두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월급만 축내는 사람을 뽑겠어요? 당연히 그죠? 열심히. 그래서 이번에 작년까지만 해도 4년제 대학 졸업자 중에서 국내 기업에서도요 연봉이 7천만원 8천만원 되는 회사도 있어요. 국내 기업에도. 물론 구글이라든가
MS 도스사,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는요, 대학 졸업생들의 연봉이 1억이 넘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있어요. 저기 어디야, 저쪽 분당에 IT 기업 같은 데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 2천만 원도 안 되는 조건으로 근무하는 데도 많고요. 거기도 못 들어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는 교수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과연 우리 제자지만은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는데 일부는 저거 얘기도 잘 안 되고 학교에서 배운 것이 회계학과 졸업했는데 차변 대변도 잘 모르는데 과연 저런 애들을 뽑아가지고 월급을 줄 이유가 있을까? 지금 아주 잘해도 취업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졸업해서 직장을 얻고 적당한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2년에 대한 학교에 온 학생들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4년제 대학에 가지 못해서 온 학생들도 많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학 2년 동안 4년제 대학 가가지고 4년 땡땡땡땡땡 열심히 노는 애들과 비교해서 그런 애들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열심히 하면은, 죽으라고 열심히 하면은 그런 애들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한 기회가 옵니다. 괜히 이제 잔소리가 좀 늘어졌는데 좀 쉬었다 하죠.